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7일 무 여섯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윤헌을 사헌부 장령에 허성을 의중부 사인에 이상일을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였다. 상의는 성품이 신실 온화했고 집안에서는 효후하는 행실이 있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7일 무오 일곱 번째 기사 사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고 오시, 미시, 신시에는 햇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7일 무오 여덟 번째 기사 장운익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유희선은 두 지친의 복병장으로서 외적이 이미 위쳐오기도 전에 먼저 도망하였으면서 헛소문을 퍼뜨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고 각고 우리 창고를 분탕질을 하였으니 그 죄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권율의 장계에 의하여 군율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었는데 권율의 장계에 순찰사 이정암이 유희선이 수급 하나를 배웠다는 것으로 석방한 처사는 옳지 않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으로 개하받아 이미 이문했으니 반드시 처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상의 하교에 의하여 하는 것이라면 선정관을 보내어 표신을 가지고 가서 형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스가 백관을 인솔하고 선의하지 말 것을 개청하면서 제2차 아뢰인이 답하였다. 민망스럽고 절박하여 눈물까지 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견딜 수만 있다면 어찌 감히 그렇게 했겠는가? 서울에 돌아가서 능침을 배하란 다음에는 즉시 나의 뜻을 받아주겠는가? 그렇게 해준다면 지금은 억지로라도 따르겠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스가 백관을 인솔하고 아뢰었다.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더니 신들은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 눈물만 나오니 우선 물러가겠습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황정욱, 황혁 등에게 주의 주기를 개청하니 상이 대답하였다. 황정욱 등의 죄는 이영의 죄와는 다르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간원이 황정욱과 황혁에게 죄 줄 것을 개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1. 모든 일은 각각 주관할 자가 있은 다음이라야 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게 되어 마침내 조리가 있게 된다.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더구나 병무이겠는가? 그래서 소하는 군량을 담당하고 한시는 군무를 담당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책임지고 마다 주관하는 자가 없이 여럿이 모여 의논함으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맡은 바 직무가로 말한다면 군량은 호조에서 주관하고 병무는 병조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난리가 난 이후 호조에서 군량을 조처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직 비변사의 계사가 있었을 뿐이다. 앞서 정주에 있었을 적에 중국 군량을 수송하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므로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변사 당상 중에 병조 참판인 심중겸에게 명하여 이를 전담에게서 처리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그 후에 별도로 전담하여 검칙한 일이 없었으니 이는 필시 전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걱정거리는 군량이 가장 급한데 나의 생각에는 본사의 당상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해 군량을 전담시켜 전적으로 위임시키고 그 사람이 직접 요속 몇 명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그 일을 조처하게 해서 전처럼 어물어물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 특근데 우리의 농사는 북년이라고 한다. 이런 때 군량을 조처하지 못하면 일은 끝나는 것이다. 관서에서 영남까지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다방면으로 조처하여 곳곳에 곡식을 저축하여 군량에 대비하게 하라. 의주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근심하면서 다른 계책은 말하지 않고 매양, 군량 한 가지만을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방에 용감하고 무예 있는 정의로운 군사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다만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고 또한 위험으로 몰아내기도 어려워 그저 막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이다. 시사가 이러하니 상도만을 지킬 수는 없다. 지금 명을 내려 용력과 무예가 있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행제소에 나아가 시제하게 하되 수급을 베지 않았어도 혹 현직이나 혹 금군에도 제수하고 혹 허통해 주거나 면천도 시키며 혹 면죄도 시키고 혹은 면역도 해주는 등 각각 그 사람의 귀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이어 군전을 보내어 공을 세운 다음에는 중한 상을 주게 해야 하니 이것은 곧 옛날에 군사를 모집하던 뜻이었다. 이른바 시제라는 것은 반드시 활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힘, 혹은 달리기, 혹은 맹첩, 혹은 돌 뛰어넘기, 혹은 명맹 등으로 각기 재능에 따라 시험 보이는 것이다. 수일 전 개하한 서장에 초시에 합격해서 전쟁에 나아가 수급을 뵌 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앞서 정교한 대로 즉시 홍패를 주어 군중에 보내어 반드시 믿을만하다는 것을 말해주라. 유정의 승구는 비할 수 없이 용감한데 이제 또 외적들을 죽여 수급을 베고 배를 빼앗았으니 즉시 공로에 따라 중한 상을 주라. 그리고 승군이라 하여 시상을 놓쳐 그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말 것이며 그 상이 선과에 해당하는 자는 앞서 전교한 대로 즉시 급과하라. 곽죄우를 성주 목사에 제수했는데 한 고을 수령의 호령은 그 고을에만 시행될 뿐이고 다른 고을에는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곽죄우를 도장에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곽죄우를 조방장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조방장은 아무리 많더라도 해롭지 않다. 군사를 조련하는 일각이 급하다. 아군의 특기는 쥐를 당겨 화살을 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중국 장수들이 있을 적에 적합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 반드시 전적으로 정예롭게 배우게 하여 매일같이 연습게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군이 하루아침에 철수하게 된다면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다시 배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각별히 마음을 기울여 장려하도록 하라. 온갖 기술을 배운 용사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하더라도 화약이 없으면 결코 대응할 수가 없다. 염초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외법을 배우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인 바닷물을 구워서 염초를 만드는 법은 지금까지 배운 사람이 없으니 지금 각별히 명을 내려 바닷물을 구워 염초 만드는 법을 배운 자가 있으면 직이 있는 자는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하는 높은 직을 제수토록 하라. 오늘날은 진율책이 가장 급습니다. 이곳에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배로 수송하여 한강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내가 서울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직접 진율하거나 관리에게 명하여 진율하게도 하겠다. 대체로 여기에서 곡식을 운반해 가지고 가게 되면 백성들은 장차 산께서 오면서 직접 곡식을 가지고 와서 진율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 서울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진율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에 미치는 것이 사리에 오를 것이다. 외적이 변성에 운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속셈이 없는 것일까? 오늘날 그들이 스스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북으로 밀고 올라온다면 누가 그들을 막을 것인가? 오늘날의 일은 바로 연작이 불타는 집에 있다는 것과 같은 형세이다. 본사의 당상관과 시종하는 신하들은 각각 이에 대한 대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충청도에서 병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수송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구역같이 아직 시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매우 통분할 일이다. 잘 살펴 조처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김이 6번째 기사. 미호시에 양이가 있었고 진시에 50가지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김이 7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이 보이지 않았다. 3경에서 5경까지 객성이 천창성의 제3성안 3촌쯤에 있었는데 빛깔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8일 김이 8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당면한 급선무로는 구도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양사와 중회의 대신의 기사에서 다 진달라야 되었으니 상께서도 반드시 요량하셔서 잘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 이미 깊어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경성 각처를 수리해야 할 일이 하루가 급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진주할 시기를 결정하셔야만 차질이 없게 될 것이기에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주한다면 나 혼자만이 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경성에는 아직도 외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외적과 한 성 안에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먼저 진주한다면 외적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비변사와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첫번째 기사. 헌부가 황정욱, 황혁 등에게 주의 줄 것을 개청하였으나 상이 이혼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두번째 기사. 간운이 황정욱, 황혁 등에게 주의 줄 것을 개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세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부산 등지에 있는 우리 백성으로서 외적에게 투항하여 들어간 자가 매우 많은데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면 화를 당할까 의심하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별도로 방문을 만들어 분명하게 고유하되 나오면 죽음을 면제시켜줄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면역시킬 것을 혹 포상으로 벼슬도 줄 수 있다는 등의 일을 참작해서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대명회전의 주훈을 보건대 일본국은 조위를 한다 해도 실은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홍무 5년에 처음으로 절강 복권의 배례를 만들어 외적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장수가 소서비를 대동하고 조공을 미끼로 강화하려 하니 이는 전혀 조훈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별도로 주본을 만들어 예부에 이자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의견이 지당하다. 중국에서 다시 크게 군사를 동원하여 시기를 정하여 진토하려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다만 이미 도벌 하지도 못했고 또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배척한다면 그들이 분함을 품고 도끼를 부리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서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니 오래 지탱할 형편은 못 된다. 믿는 것은 중국 군인데 중국군이 철수하면 국세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기미를 보아 깊이 생각해서 다만 곧바로 군사를 동원하여 도벌함으로써 중국을 넘보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한다고만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만약 중국이 도벌을 하지 아니하고 화친을 하고서는 외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핑계대고 외국의 일이라 하여 도외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우리나라의 일은 결단나고 말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능침을 배하라고 백성을 위모하는 일은 일각이 급합니다. 도성의 백성들이 날로 흩어져서 마침내 텅 비게 되면 그 다음에는 들어오도록 다그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에 들어간 뒤에는 닥치는 일마다 경색된 것이 많아 열에서 한 가지도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이를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필코 끊임없이 개청하는 이유는 대체로 대계를 중시하여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인 것입니다. 속히 날짜를 정하여 진주하도록 하소서. 외적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지금 승지 정희번의 말을 듣건대 소섭이의 수하로서 용산에 있던 병든 외적들도 모두 서로로 떠났으므로 서로는 별로 머물러 있는 외적이 없고 다만 항복한 외적 한 사람만이 일 때문에 아직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잇따라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주하심으로 있어 별로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비록 한 명의 외적이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래대로 날짜를 정하되 한편으로는 속히 그 외적을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6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군율보다 더 엄한 것은 없다. 다른 죄라면 용서할 수가 있겠으나 이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라도 해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참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시체를 넘고 피를 밟으며 앞을 다투어 적진에 뛰어들겠는가. 중국 역대 일들을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영 장군 같은 이도 군사들이 한 걸음만 물러가서도 참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군대만은 서로 발길질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사변이 난 이후로 군법을 범하는 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사 중에 법을 적용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외적은 조금만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베는데 우리나라는 증안법을 어겨도 반드시 용서해주니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맞선다면 싸우지 않아도 결과는 뻔한 것이다. 사변 이후 군율을 어긴 장사, 수령, 군졸로서 그 중에 가장 심한 자는 일일이 살펴 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7번째 기사. 정원이 이 홍국의 주안을 입게 하였는데 그 공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도 채찰사 유성룡의 군관입니다. 4월 어느 날 채찰사께서는 선능과 정능이 외적에게 화를 입고 발굴당했다는 기별을 듣고 적반사와 함께 만월대 뒤에서 공립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불러 너가 가서 봉심을 하여야겠다 하였으므로 제가 박인, 이태성, 윤효민, 장농순, 김건흥 등 5명과 같이 15일 밤중에 정릉에 나아가 봉심하였는데 발굴당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병인 태성이 먼저 광중에 들어갔는데 광중에는 너절한 물건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신이 윤효민과 함께 광중에 따라 들어가 보았더니 불에 타다 남은 제궁에 있는 곳에 시신 하나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때는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다시 어루만져 보았더니 점점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슴과 배 부위를 더듬어 보았더니 오래된 시체 같았습니다. 윤효민과 그 시체의 손을 만져보고 얼굴 위로 만져보니 뼈만 남았으므로 저는 놀라서 두려워 즉시 나왔습니다. 능위에 굽어진 담장 가까운 곳에 의복 3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은 부패하였고 부서진 철관 조각이 불에 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또 선릉에 가보았더니 역시 발굴되었는데 즉시 아병 2명과 광중에 들어가 보았더니 타다 남은 나무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채찰사에게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8번째 기사. 위관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 홍국과 안세희에게 의심나는 것을 가지고 면제를 시키면서 먼저 그들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일시에 취조하였더니 안세희의 공초 내용은 갈수록 스스로 겁을 먹고서 고차하게 부합하려는 흔적이 있는 것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면제시키지도 않고 공초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지 감이 아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분간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9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진휼할 때 구황찰요에 기록되어 있는 상칠, 송피, 초식 등의 물품도 조처하도록 하라.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10번째 기사. 밤 1경에서 5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11번째 기사. 정원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라. 삼가지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신들의 생각 밖에서 나온 것이어서 감복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조훈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장수가 외적을 대동하고 가서 그들과 조공을 미끼로 강화하려 하니 진실로 통분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완전히 섬멸하지도 못하고 또 구속력도 없이 조공을 전제로 강화한다면 외적들이 내키는 대로 도끼를 부리는 것이 도리어 전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틈에 끼어 해를 당하는 것이 더욱 혹독할 것이니 성상께서 염려하신 것은 과연 윤당합니다. 우선 거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12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 10여조를 보건대 모두가 외적을 막고 우리나라를 보지 않아 하기 위한 절실한 계책으로 신들은 감격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담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또 온 조정에 재은이 가득하더라도 결국 설안으로 끝맺고 마는 것인데 정교의 뜻은 진실로 아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병조참판 심충겸은 이미 군량 수송을 맡았으나 본조의 메인 몸으로 다른 임무까지 겸하다 보니 일에 순조롭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이는 전담하기가 어렵거나 혹 서로 규제되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호조판서가 의뢰 본사의 당상직을 겸하는 것에도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여 한 사람에게 전담하게 하려면 혹 호조의 당상관 가운데 본사의 직을 겸하고 있는 자 일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그 일을 맡게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선발하여 자임한다면 일에 익숙지 않아 살피기 어려운 것이 도리어 앞사람보다 더 심할 것이니 심충겸에게 그대로 감독하게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금년의 농사는 그런대로 풍년이 들었으니 경기, 경상, 함경도를 제외한 기타 각도에는 금년 추수가 끝나는 대로 각별히 대책을 세워 다방면으로 조처하여 군량을 마련하도록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잘 상의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방의 용감하고 무예가 정예로운 군사로 행제소에 나와 제주를 시험하고 자찬한 자에게는 군공이 없더라도 등급을 나누어 보상할 것과 초시에 합격하고 전쟁에 나아가 수급을 뵌 자는 즉시 홍표를 지급하여 군중으로 보낼 것과 유정의 승군으로서 수급을 뵌 자는 즉시 선과의 도첩을 줄 것과 곽제우를 조방장에 차정할 것과 본사의 당상관과 시종하는 여러 신하들을 각각 편의 책을 진달할 것으로 내린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니 그 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젊은 적격자를 많이 선발하여 중국 장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이 일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를 미루다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중국 장수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의주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장황한 일이 많아 조련시킬 여가가 없으니 오직 평양과 양남 등지에서 그 기술을 배우고 법을 전승하게 한 다음
그 원역과 성명 및 배운 기술 하나하나 기록하도록 허유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바닷물을 구워서 염초를 만드는 법은 배운 사람이 없어 널리 쓸 수가 없으니 진실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상을 주게 되면 반드시 능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배우는 자가 있으면 별도로 중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가가 서울 가시는 날 식량을 싣고 가서 진율하는 것은 진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성의입니다. 성상의 하교가 한번 내려지니 그 누가 감업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났는데 달리 식량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중국 군량을 덜어내거나 혹 본도에서 곡식을 사거나 아니면 강화에 와 있는 세미를 나누어 호주로 하여금 미리 정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충청도에서 군사를 조발하고 군량을 수송하는 일에 대해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지금 조정의 명령이 각도에 내려진 것 중에 즉시 거행된 것이 없으니 충청도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충청도의 군량은 일로에 내다 놓았고 각 참에서 군사를 조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허욱의 장계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임원하여 친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거행할 조건에 대해 승전을 받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주화승지 홍진에게 전교하였다. 경은 예방승지로서 가장 노고가 많았으므로 이제 한성 반년에 승진 제수하니 나의 뜻을 알아 마음을 다해 진구하도록 하라. 동가하기 전에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직무를 보살피도록 하라. 다만 어제 개하한 배로 진구 미를 수송하는 일에 대해서는 호조에 맡기지 말고 경이 즉시 이를 정제해서 서둘러 점검하여 용사는 등지에 실어다 놓고 내가 서울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 사실은 너난다. 홍진은 용렬하고 그릇이 작은 자로 별로 이렇다 할 재능도 없는데 갑자기 정경의 바늘에 올렸으니 외란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한 학자 홍인우의 아들로 몸가짐이 매우 근신하였으니 이것이 아버지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병도 참판 신 증겸이 아래기를 앞서 정주에 있을 적에 신에게 군량 운반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대체적인 것을 살피는 데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군량을 조사하여 계산한다든가 구결하는 등의 허다한 일은 결코 모두 해부로 돌아가게 하니 이는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비변사로 하여금 전담하게 한다면 호부에서는 실직한 격이 없고 소관은 남의 부스를 침범하는 격이 됩니다. 지휘관의 장에게 의뢰 비변사의 당상직을 겸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군량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판서 한준과 참판 윤자씨는 모두가 비변사의 당상관으로 지부의 일까지 겸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버려두고 소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덧붙여 주관하게 해서 마치 해부를 검찰하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는 대체에 있어 크게 방해되는 점이 있음을 물론 또한 간섭하여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매우 어려우므로 감히 이렇게 번거롭힙니다. 하니 답하기를 평상시라면 호조에서 전담하겠지만 지금은 호조 일이 매우 많은 데다가 군량에 관한 일은 매우 긴급하고 급박한 것이므로 아마도 호조에서 제대로 출선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경이 이를 전담해서 호조와 함께 상의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의 흥만, 종, 몰이 모두 여기에 달려있으니 경은 밤낮없이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또 나의 변변치 못한 계획이지만 만약 중국에서 다시 군사를 크게 동원하여 온다면 그때까지 군량을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깊이 생각해서 극진히 조치하도록 하라.
나는 오로지 경만을 믿을 뿐이다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간운이 황정욱과 황혁 등에게 주의주께서를 청하도 아르기를 삼가 덕건대 동지사가 사행할 적에 상의원에서 무역할 은양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지금 군수가 떨어졌다고 하고 국가의 저축이 바닥이 났으니 진시로 검역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물화의 무역이 평시보다 더 많으니 이미 불가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은양은 중국에서 군사를 호개하라는 자본으로 준 것인데 사용으로 돌리는 것은 더욱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꼭 소용되는 것 외에는 일체 무역하지 말게 하소서. 임피헐령 홍용은 늙어 혼미 용렬하여 직위만을 차지하고 있는 채 정사는 아전들에게 맡겨버렸으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거산 찰방 최천건은 나이 젊은 논간으로 길이 멀고 잔파된 것을 싫어하여 재수한 지가 5달이 되었는데도 시골집에 누워있으면서 부임하려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습관을 엄하게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파직시킨 다음에 주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원훈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고 새로 아랜대로에 대해서는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일경에서 오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세촌쯤에 있었는데 형색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조원을 승정원 동부 승제 이정구를 병조 좌랑에 제수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에는 임술 첫 번째 기사 동지사가 배표하인데 상이 경간당에 나아가 의식을 행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성의 백성 중에 외적에게 죽은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대가가 경성에 들어가는 즉시 단을 설치하고 치제하라. 그리고 옛날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산천에 제사를 지냈었다. 이번에 오랑캐가 물러가고 대가가 경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향을 내려 모든 명산 대천에 치제해야 한다. 그리고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관원을 보내어 국도의 삼각산, 백악, 목면상, 한강 등지의 신에게도 치제해야 한다. 또 서울로 갈 적에 건너는 나루가 있으면 삭시진의 예의에 따라 치제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예조에 이르라.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1일 임수로 세 번째 기사 헌부가 황정욱, 황혁 등의 에게 주의 줄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간원이 황정욱, 황혁 등에게 주의 줄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를 일렀다. 본주의 성진은 일국에서 최고라고 익히 듣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 성이 높기도 하고 남북에는 높은 산이 있어 성 안을 굽어보고 있으므로 어떤 물건도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작은 것은 그런 대로 막을 수가 있겠으나 여러 나라를 버틸 수 있는 것은 큰 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이 진을 설치한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양산에 있는 산성이 매우 험하고 또 높으니 만일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둔다면 몇 해를 버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경은 대가가 떠난 다음 그 산성을 수축하되 직접 감독해 튼튼하게 하도록 하고 감사와 함께 의논해서 그곳에다 곡식 수만 섬을 쌓아두고 창졸간에 생기는 일에 대비하게 하라. 그리고 경은 곤수로서 이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 대가가 떠난 다음 호위하는 제반 일이라든가 봉수와
후망 등을 더욱 엄밀하게 하고 군사를 선발, 연습시켜 날마다 훈련, 장려시키리라 소홀히 하지 말라. 전일 경이 위아병 300명을 인솔하고 왔을 적에 군사는 정예롭고 말은 건장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뜻을 병사 주인덕에게 이르도록 하라. 그리고 이 전지는 병사만 알고 있고 전파시키지 말게 하라.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1일 임술 6번째 기사. 일경에서 5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4촌쯤에 있었는데 형색은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1일 임술 7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를 경성에다 단을 설치하고 치지하는 일과 명산 대천과 국도의 산천과 지나는 나루에 치지하는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윤당하니 즉시 그행하겠습니다. 우이산, 병란도, 송악, 감악, 임진, 삼각산, 백악, 목명산, 한강 등지에 먼저 설치하여 거행하고 경성에 단을 설치하고 치지하는 것과 명산 대천에 치지하는 것은 차차로 설치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재물은 지성으로 마련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2일 개해 첫번째 기사. 간원이 황정욱과 황역 등의 일에 대해 죄줄 것을 청하도 아래기를 그가가 머물렀던 본업의 수령을 의례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옳지 않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옮겨와서 머무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도의 감사 병사와 본주의 목사 판관에게 일시에 아울러 중가를 내린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감사 유영경과 목사 박경씨는 모두 개정하소서. 병사 조인덕은 방백으로 있을 때 방어에 관심을 두지 않아 경관성을 지키지도 않고 적봉이 이웃 고을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도망하여 해도에 숨어버려 온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손만 듣고 흩어지게 하였고 여러 고을이 허물어지게 하였습니다. 판관 목전은 성을 버리고 도망간 죄가 조인덕과 다를 것이 없는데 아직도 관작을 보존하고 있고 이번에 또 중가를 질수하셨으므로 물정이 더욱 통분하게 여깁니다. 아울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 등의 일은 이미 하유하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그 가가 본도에 머물게 되면 방백권수 수령에게 가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개정할 수 없다. 성을 버린 사람이 어찌 그 사람뿐이겠는가? 진작에 그의 죄를 들어 파직시키기를 청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번에 가자를 인하여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상불이 오락가락이래.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2일 개해 두번째 기사. 일경에서 5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세촌쯤에 있었는데 형색은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0일 개해 세번째 기사. 이 비에 따라 이 증을 예조판세 정창년을 의정부 좌참천에 이 노를 형조 참의에 제수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2일 개해 네번째 기사. 평안도관 제사 이원익이 치게 하였다. 이달 6일 유격장 척금 조문명이 진공하는 외노 소섭이 등 30여 명을 대동하고 평양부에 들어왔습니다. 불공대천의 원수가 우리 땅을 경유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아픈 일이라고 반복하여 설명하였으나 유격 등은 모두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연하게 가타부타하는 말이 없었으니 매우 통분스러운 일입니다. 외노 등이 있는 곳에 쌀과 반찬 그리고 뗄 나무와 먹을 물을 공급하여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중국 군사들이 스스로 마련하여 공급할 것입니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를 거가가 물렀던 본업의 수신이 분주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진자로서의 당연한 직분이므로 조금도 보상해야 할 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주 목사 박경신과 판관 목전은 갑자기 특별한 은전을 받아 중과를 제수받기까지 하였으며 더구나 관찰사 유영경 등과 절도사 조인 등은 더욱 이렇다 할 공로가 없는데도 이러한 제수의 명이 있게 되니 물정이 모두 온변치 못하게 여깁니다.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영유현령 황수는 오로지 비위나 맞추고 잘 섬기는 것만을 힘쓰고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백성들을 침탈하는데 못하는 짓이 없는데 언명까지 받고 관직을 보존하고 있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그리고 서상 군수 박인룡은 성품이 본래 외람된다다가 기탄 없이 방자하여 관곡을 훔쳐내다가 공공연히 배로 운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수안 군수 한수지는 직에 있으면서 탐욕을 부려 백성을 학대하고 중국 장수에게 지공한다는 핑계로 과외의 쌀과 배를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니 백성들이 그 징념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현령 강효업은 인물이 용렬한 데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정사는 아전에게 맡겨놓고 있으므로 온 고을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남의 형갑 이안계는 본성을 잃고 술주정하면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고 있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도망하여 흩어져서 장차 고을이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속히 파직시키소서. 요즘 전조에서 주의할 적에 대다수가 사람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 몇 고을은 폐단이 더욱 심하니 별도로 자상하고 근면한 사람을 선택하여 속히 자견하게 하소서. 홍주는 호수에서 토대가 잡힌 고을로 본래 물력이 풍부하다고 일컬어졌는데 전 목사 민충남은 부임한 처음부터 전년 정사는 돌보지 않았고 사변이 발생한 뒤에는 관청에 쌓아둔 곡식을 공공연히 훔쳐다가 물화를 사기도 하고 땅과 집을 사기도 하여 본고을의 창고를 텅비게 함으로써 한도의 고을을 버려지게 하였으므로 물정이 놀라고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소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관찰사 이하는 참작하에 논상한 것이니 이제 와서 개정할 수 없다. 황수는 이미 논상하였으니 또한 개정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이러한 논계는 따르기는 하겠으나 수령을 자주 바꾸면 백성의 해가 심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각별히 자세하게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유영경 조인덕 박경신 등에게 가자한 것을 개정하기를 개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모조의 곡식을 경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때 수송하게 하여 전교한 뜻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러한 내용을 해조에 일러 서두로 재촉하라. 경성이 오래도록 외적의 소굴이 되어 백성들이 모두 도탄에 빠졌으므로 죽지 않고 남은 백성이 모두 머리를 들고 먹여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곡식을 옮겨 진민하는 것이 지금의 급습무이다. 애석하게도 외적이 물러간 뒤에 즉시 구도로 들어와서 유민들을 위로하여 돌보지 않고 굶주린 백성들을 거의 죽게 만들었으니 오늘날의 조처는 늦은 것이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사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유몽인을 시강은 문하게 조유한을 시강은 설사에 제수하다. 선조 7월 42권 선조 26년 9월 14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아뢰기를 근부가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신하가 약간의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더구나 이렇다 할 공로는 없고 다스려야 할 죄만 있는 자이겠습니까? 언들이 너무 지나치므로 우리가 떠들썩합니다.
감사 유영경과 목사 박경씨는 아울러 개정하셨어. 병사 조인덕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도리어 언전을 내리셨으니 권장하고 징계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는 듯합니다. 판관 목전은 성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조인덕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아직까지 관적을 보존하고 있고 또 다시 중가를 제수하였으니 온전히 너무 지나칩니다. 파직시키고 개정하소서. 역류현령 황수는 분주히 아첨하여 밤이면 날뛰는 자인데 어찌 외람되이 공이 없는 자에게 언전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속히 파직시키고 개정하소서. 황정욱과 황혁 등은 임금을 무시한 죄를 범했고 군신의 의리를 끊어버렸으니 왕법에 있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인데 성상께서 혼구임을 잊지 않으시고 참화법으로 조처하지 않으려 하시니 신들은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깊이 다시 생각하시어 율에 따라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헌부의 답과 같다. 황정욱의 일은 앞서 다 유시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용병하는 방법은 적격인 장수를 얻는 것과 곡식을 비축하는 이 두 가지인데 군량에 대해서는 이미 전교하였으니 이후서는 다시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옛부터 100번 싸운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게 마련인데 전쟁을 겪은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장수다운 제목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있는데도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인가? 옛날에는 장수를 기용하는데 혹 황후 중에서 발탁하기도 하고 혹 병비장에서 기용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직급의 분계와 문벌에 의해 사명의 책임을 맡겼으니 공업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괴이할 것도 없다. 중국의 경우는 수급을 많이 뵌 자를 승진시켜 장수로 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도 없다. 사방의 관병과 의병 중에 장수 제목이 있어 평소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름을 소개하여 발탁 기용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날에 당면한 과제는 상하가 모두 주련 양병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일에 미칠 것이 없다. 유원외가 말한 바 오름지기 분음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더 체인하여 실행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4일 얼축 세 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보이지 않았다. 3경에서 5경까지는 달빛이 너무 밝아 객성이 보이지 않았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병조에서 어제 군사의 숫자를 소개한 것은 1159명이었는데 오늘 실제의 수를 물어보니 206명이라고 하였다. 중간에 반드시 간사한 속임수가 있을 것이니 이를 살펴 다스리도록 병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울의 외적 한 명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흉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이미 중국 장수도 없고 또 외장도 없는데 한 명의 외적이 마음대로 날뛰고 있으니 더욱더 통탄스럽습니다. 수성 대신에게 은밀히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매우 합당하다 답하였다.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옛날 당나라 때 서경에 적이 들어와서 사당과 신주를 불태웠는데 회복한 다음에는 소복 차림으로 사당을 향해 3일간 공림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당은 부자였으나 신주는 아직 보존되었으므로 사당과 신주가 모두 당것과는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년 동안 조종의 신주를 봉안했던 사당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으니 상하의 비참한 심정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가 서울에 들어가는 날 종묘 입구에 가시어 소복 차림을 종묘를 향해 공림하신 다음 곧바로 별궁으로 돌아가시고 선성묘에도 그날로 제신을 보내 유생을 거느리고 배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의 뜻도 그러함으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5일 병이 4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이 보이지 않았고 3경에서 5경까지는 달빛이 너무 밝아 객성이 보이지 않았다. 선조 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는 신들이 삼가 어제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우리나라가 난리를 겪은 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 장제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있는데도 내가 듣지 못한 것인가? 사방에 관병과 의병 중에 장제가 있으면 평소의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그 이름을 서게하여 발탁 기용하라고 하셨는데 신들이 각도의 군공에 대한 장계를 들은 바와 참고하여 당상관에서 서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힘써 싸고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군사를 정선하에 도별로 나누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행으로 끼어든 무리가 없지 않겠으나 대체로 모두가 드러나게 일컬어지던 자들입니다. 지금 흉적들이 변방에 주둔하고 있어 군사를 해산시킬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이 무리를 요해지에 나누어 배치해서 혹은 편비장으로 혹은 아병으로 삼고 그들에게 군량을 풍부하게 주어 힘을 비축하고 예의 길을 기르게 한 다음 그 중에 목민의 자질을 갖춘 자는 수령으로 발탁하고 진도를 지킬 수 있는 자는 비원장으로 선발했다가 공로가 쌓여진 다음에 발탁의 장수로 삼는다면 간성 같고 옹호 같은 장수가 항어 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들에게 중책을 맡기려면 후하게 길러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을 모율하는 방법이 미진한 상태에서 장정의 군주로 삼는다면 원망이 떼지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외적과 싸워 공을 세운 자들이 이것을 경계로 삼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국가의 일이 장차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책자 2권을 삼가 바치고 감히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그러한 사람은 파격적으로 기용하고 각별히 무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 궤골 2조 참여 5억령을 홍문과 부재하게 이 헬수를 성균과 대사성에 제수하다. 선조 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그군이 불행하여 섬 오랑캐가 흉악하게 날뛰어 종묘와 사직이 빈터가 되고 승려가 파천하게 되었으니 비통한 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 작은 나라를 돌봐주어 천자의 위험이 멀리 미치게 된 데 힘입어 흉악한 오랑캐가 스스로 도망함으로써 옛 서울을 다시 수복하였으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쇠퇴함을 부흥시키고 혼란함을 징기시켜 옛 것을 고치고 새로움을 도모해야 할 시기입니다. 중의 10년으로서 그 누가 목을 빼내고 눈을 씻고서 중흥의 성대함을 바라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늘의 뜻을 보답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실망하지 그 까닭을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사변을 당한 이후 근심하고 조심하여 감히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계획을 짜고 대책을 세우며 있어 지극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하늘은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하지 않아서 난리가 평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세는 떨치지 못하여 날로 위축되고 되는 일은 확립되지 않아 날로 무너지고 군사는 흩어져 모이지 않고 재물은 남은 것이 없이 바닥이 나서 중흥의 성과가 막연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어찌 상하가 전과 같은 일을 아니란 생각으로 일시적인 방편만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외적이 조금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땅에 머물러 있어 연한 일대가 그들의 소굴이 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흉악한 모략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베개를 편안히 베고 누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군량이 모두 바닥이 나 안팎에 아무것도 없어 백성들은 죽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경책을 보이고 있어 국가의 위태롭기가 마치 끊기지 않고 간들거리는 시로라기 같아서 망할 위험이 조석에 박도하였으니 군신상하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자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힘과 성의를 다하여 나라를 회복시키고 원수를 갚기를 여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낭묘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서두르거나 고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쉴만 넘기면서 안일에 젖은 습관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기를 수리하고 기강을 고쳐 조정의 정강을 이강처럼 이루어 놓을 자가 몇 사람이며 올바른 태도로 조정에 서서 회복하는 일을 육수부처럼 스스로 떠맡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비변사에서 주관하는 일은 문서를 다루는 일에 불과하고 외적을 토벌하거나 회복책을 구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군에게만 의지하고 있으며 군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한결같이 전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벗고 군량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외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린다고 하고 정사를 닫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선 외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흉적이 스스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릴 뿐 외적을 방어하거나 스스로 다스려가는 계책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 보고를 듣게 되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며 속수무책의 상태로서 어느 한 사람도 국사를 스스로 떠맡는 자가 없습니다. 혹자는 외적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므로 다시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이 신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외적이 물러가는 것은 우리나라를 두려워해서입니까? 아니면 중국군을 두려워해서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군인데 중국군이 철수하였으니 외적이 어찌 서둘러 스스로 물러가려 하겠습니까? 광적인 마음이 어찌 하루인들 우리를 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잠시 물러가는 것은 우선 중국군의 마음을 늦추어 놓으려는 것이니 화친을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또다시 흉계를 부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국군이 돌아간 다음 우리의 내부가 텅 빈 것을 알고 다시 밀고 넣는다면 장차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신들은 그러한 점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닿아 피가 계속되도록 절통해 합니다. 삼가 덕건대 큰 근심은 명성함을 열어주고 많은 어려움은 나라를 부흥하게 한다고 했으니 오늘날의 난리는 전하를 덕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존할 것을 도모하고 난리를 평정하시는 계기는 다만 교화를 새롭게 하고 기강을 고쳐서 일변시키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회복하는 시초인 이는 창업의 초기와 같은 것입니다. 큰 기업을 다시 만들고 구방을 새롭게 하는 이때에 크게 새로운 교화를 펴서 이미 흩어진 인심을 수습하지 않는다면 쌓여진 폐단이 그대로 답습되어 제거시킬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마침내 떨치지 못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당금의 절실한 근무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곤고한 공부보다 더 극심한 것은 없습니다. 정세 이외에 기타 자벽과 진상 등 무릇 가렴 주구하는 명목은 하나뿐이 아니므로 다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족의 폐단은 침탈이 더욱 혹독하여 노약자들은 구릉에서 뒹굴고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360주 전부가 모두 물불 속에 빠진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데다가 흉년까지 겹쳤고 또 무거운 요역을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으므로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은 고통이 지난 날보다 더 심하여 간절하게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과 물을 찾는 정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무릇 인정은 피곤하면 쉬기를 생각하고 막히면 통하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역을 제해주면 피곤함이 풀릴 것이고 인정에 마땅치 않은 건법을 없애주면 막힌 것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것을 미루고 시행하여 서둘러 고쳐 병통시켜 간다면 전일 하던 일을 모두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향의 재수와 어공의 물품과 포흠난 수세와 일족의 배당 같은 것을 모두 경감하게 하시고 그 밖에 공안도 고쳐 밀력을 너그럽게 하고 쓸데없는 관직을 줄이고 모든 공사를 파하는 등 백성을 이롭게 하고 해를 제거해 주기로 마치 불에 타는 것을 구제해 주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듯이 급급하게 한다면 백성의 힘이 펴서 나라의 근본도 굳어질 것입니다.
회복하는 기반은 진실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가를 보존하는 방법은 병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병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군량을 충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없습니다. 군량이 충분한 다음이라야 병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병력이 넉넉해진 다음이라야 무력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요즘 성상께서 진념하시는 것을 보건대 오직 군량을 급급하게 여기시고 조정에서 병력을 걱정하여 힘쓰고 있으니 군정에 있어서는 계책상 빠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율이 해이해져 방수하는 군사를 뽑아도 전쟁에는 보탬이 없으며 국가의 저축은 텅 비어 재력은 이미 바닥이 났으므로 변방의 신하가 위급함을 알리워도 군량을 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하루를 넘길 만한 식량이 없고 장수에겐 100명의 정도의 군사가 없는 것은 물론 입을 벌리고 먹여주기만을 바라 죽음에서 구제되기에는 여념이 없는 지경이니 먹을 것이 없으면서 군사가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더구나 무력을 떨쳐서 바야흐로 강성한 외적을 견제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먼저 군량을 충분히 저축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변방의 저축까지부터 채워넣고 급히 군사를 모집할 방법을 강구하여 장정들을 모아다가 작상을 후하게 주어 널리 모집한 다음 부오를 밝혀 분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마치 제갈량이 둔전하여 곡식을 비축하고 우예를 훈련시켜 자강할 수 있는 계책을 도모하는 것처럼 한 다음이라야 병력이 강해지고 식량이 풍부해져 굳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형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상벌은 임금의 대병인 것입니다. 오직 상은 반드시 공에 합당하고 벌은 죄에 합당하게 되어야만 인심이 순종하여 위에서 명하는 대로 호령이 행해지고 기강이 서게 될 것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근래 형정의 법도가 없고 상벌이 전도되어 순서를 밟지 않은 턱제의 임명이 인척이나 측근에게 미치기도 하고 등급을 뛰어넘는 은전이 외람대의 여대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나라를 배반한 도적이 형벌을 면하고 군사를 패망시킨 장수가 목숨을 그대로 부지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외적을 벤 공을 노남에 있어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고 곡식을 거두어 관청에 바쳤는데도 상을 주는 데는 인색하고 공이 높은 데도 서열은 아래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꾸몄는데도 벼슬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장사들은 해이해지고 중에서는 팔을 걷어붙이면서 곁눈질로 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노여하고 있으니 이로부터 국가의 형벌과 보상이 백성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백성들은 모두 원망하여 분하게 여겨 전쟁에 뛰어들어 함께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 반드시 상벌을 분명하게 하여 사기를 고치시키고 신의를 회복하여 공로가 있는 자를 기다림으로써 호령을 발할 적에 어느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자가 없게 한 다음이라야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키면 공부하고 싸우면 이겨서 회복하는 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다독거려주며 임금이라고 하고 학수고대하며 원수라고 하는 것이므로 예부터 인심을 얻지 못하고서 국가를 잘 다스린 자는 없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지난번에 외적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국가의 근본이 먼저 흔들려 장사들은 밖에서 흩어지고 도민들은 안에서 무너져 서로들 거짓말을 퍼뜨려서 궁궐을 불태워 마침내 200년의 기업지로 하여금 제조의 소굴이 되게 하였는데도 그 굴욕을 감수하면서 참아들을 수 없는 일까지 많이 있었으니 원망하고 배반한 인심이 이 지경까지 간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대체로 궁시에서 재물을 얽매하니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고 내노가 교만하게 날뛰니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고 왕자가 산택을 널리 점유하니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재택을 법에 지나치도록 짓고 토목공사를 번다하게 일으켜 옥사를 해마다 잇따라 부역이 가중되어 백성들이 일정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게 되니 난리가 나기를 생각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화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해가 다시 중천에 떠오르고 거가가 돌아오게 되니 백성들은 모두 경사스럽게 바라보면서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며 성상을 기다리기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듯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심을 굳게 결석시키고 공맥을 유지시키는 것이 오늘날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백성들이 윗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버리고 간다면 소화가 군량을 공급하고 한신이 용병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나는 일이 충분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는 성의를 미루시어 애통하게 여기는 유지를 내리시어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정치와 교화를 일신시키소서. 그리고 근신을 팔방에 나누어 보내어 이 뜻을 효유하고 백성의 고통을 물어 인심을 수습한다면 백성들이 열복하여 모두가 윗사람을 친히하고 그를 위해 죽음을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에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근래 사습이 투박해지고 언로가 막혀 조정에서 청론을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상께서 구원하시는 하교가 모두 허문이 되어버리고 신하들의 항장은 예하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시병에 절실하고 이로운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택하는 실상이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고 들어는 듣기 싫어하는 기색마저 보이시니 사기가 꺾이고 좋은 계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을 경계하며 말없이 따르는 것을 좋은 계책이라 하고 바른 말 하는 것은 실책이라고 하면서 아부하여 구차스럽게 용납되기를 취하고 있으므로 언로가 막힌 것이 요즘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변이 전폐 아래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니 신들은 매우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포용하는 아량을 회복하고 충직한 말을 권장하여 미천한 자의 말이라도 반드시 채택하고 면쟁하더라도 반드시 용납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반드시 말하게 하여 기꺼이 따른다면 상하가 서로 믿게 되고 광명하며 태평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의 염치를 사유라고 하는데 인욕을 막는 것과 교화의 근본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큰 거였습니까? 근년 이래 세도가 날로 비하되고 인심이 날로 저속해져 조정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풍조가 크게 치열하고 진신을 들 사이에 청렴한 지조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 풍속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점점 큰 혼란이 야하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기강이 없어지고 큰 법도가 모두 무너짐에 따라 인심이 해이해지고 꺼리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아끼던 선비들도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하여 급급히 이익만을 추구하여 탐욕을 끝없이 부리며 염결을 일러 이름을 사기 위한 행위라고 하고 청계를 밖으로 꾸미는 일이라고 하면서 분경과 청탁하는 행위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혼란하여 염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은 사방의 표준이고 재상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자리인데 예법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으니 수령의 부극이 백성을 해치고 서리의 간사함이 정치를 좀먹게 하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공도의 존망에 따라 국가의 치란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근래 공로는 시행되지 않고 사정만 일어나서 시비와 용사가 하나같이 사정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공도가 판탕되고 벼슬길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직을 주의할 적에는 오로지 청탁의 고화만을 따지니 채수라는 기론과 매관이라는 비방이 사회상에 성행하여 관절이 분분하고 뇌물이 낭자하여 사정이 성행하고 공도가 멸절된 것이 평일보다 더욱 심합니다. 염치가 날로 없어지고 백성이 날로 고생스럽게 되는 것은 전부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 금밀한 곳에서는 은총이 항상 의리를 가리우고 사랑이 항상 엄숙함보다 앞서서 예법이 확립되지 않아 만오람이 생기기 쉬우므로 은총을 사고 총애를 구하는 무리가 틈을 노리게 됩니다. 임금의 마음을 좀먹고 국정을 해치는 것이 항상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진실로 전하께서 궁정의 거차심에 있어 거늠하시고 좌우를 다스림에 있어 엄숙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일이 싹트기 쉽고 사익길은 막기가 어려우므로 인정은 사랑에 따라 옮겨가고
일은 사사로운 대로 치우치게 되어 청명한 정치에 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먼저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도리를 엄하게 하고 더욱 나라 다스리는 요체에 마음을 다하시어 내치가 이미 올바르게 되었다고 여겨 소홀하게 함으로써 함이 없으면 궁궐안이 엄숙해져 상하의 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에 이르는 교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근본은 경상, 호령, 법도, 형정 같은 말단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한 마음이 하늘에 부합한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이른바 하늘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공된 이치입니다. 전하께서는 흉적이 조금 물러갔다고 하여 기뻐하지 마시고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시고 국토가 가까스로 회복되었다고 하여 편안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라의 형편이 부강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시어 위로는 종사가 당한 수욕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겪는 도탄을 가엾게 여기소서. 이를 늘 마음속으로 근심하여 그들을 진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곧 천리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찰하고 조심하여 한순간의 중단도 없게 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마음이 확 트여 천리, 정도와 부합하게 된다면 호령은 시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 없게 되어 빠른 시일 안에 풍채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서로 굴려를 다스리고 굴량을 충족시키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잘못된 정치를 다시 고쳐 모두가 마땅함을 얻게 된다면 외적을 멸망시킬 수 있고 국가의 중흥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자를 살펴보건대 조석에 죽게 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감히 태연하게 가상히 여기 앞으로 그런 일을 해 나갈 것 같은 태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결같이 두려울 뿐이다. 다만 그 가운데 비면세에 관한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정신이 흐릿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은 전적으로 비변사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 공이 크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